2005년 6월 6일 이날은 현충일로 공휴일이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병원에 들르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던 장소에서 쌀 포대에 쌓여 노끈으로 칭칭 묶인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발견 장소가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2km 떨어진 장소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발견 당시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는데요. A씨의 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5년 11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8km 떨어진 골목에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야외용 돗자리와 김장용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채 노끈과 전깃줄, 나일론끈으로 단단히 묶인 기이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했던 B씨,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주부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로요. 피해자의 얼굴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은 목격자나 단서 하나 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생한 지 10년 뒤인 2015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0년 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2006년 5월 31일 한 여인이 신정역 근처에서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왔어? 라고 말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이 둘이었던 것이죠.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본 그녀는 바닥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끈들을 봤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려있던 걸 확인한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장 옆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신발장 옆에서 붙어있던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목숨을 건진 여자의 사연이 방송을 타자 사건은 일명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며 범인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경찰 측에선 제보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6월 14일 일요일 오전 한 달여 전 회사에 취업한 A씨는 사장 B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나섰죠. 땡땡 병원 앞으로 가요. 땡땡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예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사장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그녀는 약속 장소인 병원에서 140m 정도 떨어진 광양의 한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A씨는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반드시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장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자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알고 보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사장 B씨의 동거녀였습니다. 동거녀가 B씨와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B씨로 가장을 해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이후 그녀는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곧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자백으로 무사히 해결되나 싶었던 이 사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합니다. 게다가 국과수 부검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던 그녀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끈과 같은 물건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그녀의 자백 외에는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난 2014년 대법원 공판에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B씨의 동거녀에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과연 차 안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A씨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요? 죽을 각오로 범인을 찾아내서 수갑 채우는 거, 그게 우리 일인 거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신야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신야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신야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치상, 신야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야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